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테이바 투자자문 강승희 대표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중동의 모든 시선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지금 많이들 아시겠지만 총정리하는 느낌으로 들어보시면 좋겠고 또 최종적으로 한번 최종으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개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제가 이스라엘 중동 전문가가 아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뉴스 중심으로. 네, 여러 가지 이제 뉴스들이랑 그다음에 나와 있던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서 나와 있던 분들 그리고 미주사에서 카레라는 친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전쟁 덕후예요. 그래서 네. 잘 정리를 해놨어서 그런 부분들 쭉 섞어서 보다 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별일이 없겠구나. 네, 더 확전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다. 근데 핵무기를 진짜로 만들면 그 다음엔 진짜 예측 불허겠구나. 이게 최종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도 결국 하고 있는 거는 핵무기를 만들 시간을 벌고 있다. 갑자기 전 북한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북한에서 김정은이 계속 핵무기 만든다 하면서 사찰 받는다 안 받는다 하는데 이제는 그냥 보유국이라고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이란의 최종 목표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기 전에 이스라엘은 공격을 해서 다 이제 초토화를 시켜야겠다라는 거의 마지막 시간이다라는 걸로 이번에 공격한 게 아닌가라는 게 그냥 전체 결론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면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유지가 됐을 경우에 유가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는 너무 힘든 상황이 될 거고 원하지 않는 상황 트럼프가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트럼프가 더 하겠구나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유가 시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약간의 언제 매도해야 되나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오히려 맞추는 게 맞을 것 같고 해지하는 쪽에서 보면은 뒤에서 잠깐 보겠지만 풋옵션 아주 먼 거 아주 싼 보험료 이런 거는 많이 산 게 보이고요. 아주 많이 이번 주 6월 20일 날 이제 만기가 이제 굉장히 많은 옵션이 만기가 돼요. 그래서 그때 맞춰서 굉장히 많은 포지션들을 샀다. 다 아래쪽으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6천 근처에 있잖아요. S&P 같은 경우. 그럼 5천 이런 레벨. 말도 안 될 것 같은 거. 일주일 뒤에. 그 얘기는 전쟁이 터지고 뭔가 생겨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면 굉장히 클 것 같은 것들만 그냥 돈 버리듯이 보험료로 사는 거. 자동차 보험료처럼. 그런 보험료를 지불을 했고 그다음에 위쪽으로는 한 6,200선 까지는 못 들어올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옵션을 팔아가지고 저쪽 아래쪽을 많이 산. 이런 정도의 포지션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게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벤트가 발생하면 굉장히 클 것이다.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대표님이 결론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결론 사이에 좀 이해가 안 되는 연결고리가 있어서 초반에 이거는 확전되지 더 이상은 크게는 확전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언제 초점은 매도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라는 게 유가 주식 말고 주식 말고 유가. 그래서 왜냐면 이제 유가는 더 이상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방을 높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다. 왜냐면 이제 유가까지 높아지면 미국은 진짜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막을 방법이 없는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네. 유가 잡아서 인플레이션 네. 낮춘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어느 정도 실행하고 있죠. 이번에 CPI도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결국 에너지 가격이 계속 마이너스가 보이면서 CPI 전체가 낮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 나왔던 게 플러스로 돈다고 가정해보면 CPI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결국은 금리 인하도 못하고 근데 경기는 별로 안 좋잖아요. 지금 점점 미국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고려하면 제일 우려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할 거고 그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유가가 급등하는 거는 막으려고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한 그 전일에 하루 전이죠. 유가가 올라가는 게 좀 불편하다라고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네. 얘기를 했죠. 네. 사실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좀 봤을 때 뭔가 전조를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한 다 알고 건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보력이 진짜 좋구나. 그러니까 알고는 있는데 내가 액션을 할 건지 말 건지 의사결정만 계속하고 있는 거죠. 다 모든 걸 알고는 있으나 이제 액션은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거죠. 근데 그 액션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예상할 수 있느냐.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라서. 특히나 이런 부분에서는 더욱더 좀 예측이 네, 불가한데 맞습니다. 결국에 자산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기승전 모든 것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유가로 지금 귀결이 되는데 그렇죠. JP모건 분석을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가면은 12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 물론 시나리오니까 최악까지 고려하면 이제 이렇다는 거니까요. 네. 그렇다면 금리 쪽으로는 또 어떨까? 이게 계속 인플레 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네. 이 자료를 대략 만들면서 막 급하게 훑겠지만 최악의 상황이 뭘까? 그 진짜 일어날 가능성이 있나? 이런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찾아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찾아보니까 결국은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아침에 이제 결국 이제 이스라엘 공군이 이제 핵시설 타격하고 군 지도부 죽이고 뭐 죽였다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사살했다?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지가 되게 뭐 어쨌든 공격을 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계속 네. 이뤄지고 있고 네. 그래 놓고서는 이제 뭐 이스라엘 국방부는 핵 목표물 포함해서 그냥 쐈다 네. 얘기하고 그래 놓고 미국에서는 루비오 장관은 국무장관 난 우리 개입 안 했어. 우리가 한 거 아니야. 네. 우리는 뭐라고 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트럼프 나타나가지고 또 막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또 하고 그랬더니 나타냐후는 이란 핵무기가 만들 수 있는 수준이고 그래서 이 작전은 이란의 핵 위협을 뿌리를 뽑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 미국에서 트럼프가 이제 핵 협상하는 거 말일 60일을 마친 다음 날 또 폭격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이랑 뭐 이해관계가 없었다, 얘기가 없었다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제 3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높은 분들, 최고급 군 장관들 이제 3명이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핵 과학자까지 사망을 하는 상황이 생겼죠.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에서 저는 진짜로 핵무기 만드는 거를 막고 싶나 보다. 그리고 만드는 거를 어떻게 제재를 할 수가 없대요. 실제로 땅속 너무 깊은 데서 해서. 그래서 뭐 우리나라 현무가 가서 이제 땅속 들어서 터뜨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서 결론적으로는 개인을 되게 위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너 이거 핵 개발하면 죽어라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 골라서 지금 계속 작년에도 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공습을 하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목표된 사람을 이제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란 같은 경우는 보복을 해가지고 쐈는데 드론 쐈다가 다 이제 하나도 공격이 안 됐고, 그래서 결국 미사일 쏴가지고 민간인들 이제 몇 명이 이제 사망을 했죠.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낮아진 수준이었다는 거고, 낮아진 수준이라는 게 예전같이 쐈으면 더 많은 피해를 줬을 텐데 이제는 피해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이란이 이제 공격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란으로서는 이렇게 구석으로 몰리는 느낌? 결국은 계속 저렇게 때리면 연구하는 사람들도 무서워서 못할 거고, 사람이 없는 거죠. 지도자가 없어지고 뭐 이런 거죠. 왜 지도자 되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왜 하겠어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되게 진짜로 와해시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지금 저 핵무기를 과연 이제 어떻게 만들게 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이제 히스토리를 찾아보니 57년도에는 미국의 친미 정권이었대요. 이란도 샤 정권. 네, 시절에는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 핵 기술을 지원해서 만들어주는 데가 미국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그 다음에 79년도에 이슬람 혁명 이후에 결국은 미국이랑 단절을 하고 그러면서 적대시 상태로 바뀌고, 그 다음에 핵 확산 금지 조약 가입국에서 이제 나는 안 만들겠다고 해놓고 몰래 만들고 있고, 계속 이제 저는 이제 이거 들을 때마다 자꾸 이제 북한이 생각나는 거죠. 만들고 있고 사찰당하고 사찰하다가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맨 마지막엔 갑자기 쟤네들 있나 봐 이렇게 되는 느낌. 근데 이러다 보니까 쭉 얘기를 이제 뉴스들을 팔로우해서 쭉 내려가다 보면 지금 한 60% 된 우라늄들은 많이 있다. 근데 그거가 실제로 핵 무기가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지금 90%가 되면은 핵 입자 농축 정도가 90%가 되면은 핵무기가 된대요. 그래서 지금 협상 과정에서도 가장 핵심에 있는 건 농축이잖아요. 네, 그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고농도 농축. 고농도 네. 농축. 그게 83.7%래요. 90%가 되면 이제 된 거래요. 그럼 숫자로 봐도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되기 전, 90 되기 전에. 90 되면 나 핵 보이고 선언할 수 있어지는 건가 봐요.
그래서 여기 표현해 주신 것처럼 임계점 직전이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 생각이었다. 어떤 명분이었다라는 거고. 근데 이 와중에 미국의 입장이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도 이란이 핵무기 갖는 거 싫죠. 그래서 계속 트럼프가 핵 협상을 하고 있죠. 근데 60일, 이 6월 15일은 14일이었는데 60일이 지나고서 아무 성과가 없어서 61일째 지금 공격을 당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몰랐냐? 앞에서 저희가 얘기했지만 몰랐을 가능성은 별로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 처음에 얘기했던 이제 유가가 우리의 이제 핵심 목표잖아요. 과연 저 전쟁이 이게 전쟁으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건 되게 안타깝지만 결국은 투자하는 사람들은 결국 좀 먼 나라 이야기잖아요. 먼 나라 이야기고 솔직히 아프리카나 이런 데 아직도 내전도 많고 이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포커스하는 거는 유가고 그럼 유가가 이제 급등을 했었죠. 벌써 13, 4% 상승했다가 지금 좀 이제 하락해서 한 6, 7% 정도 상승된 채로 있는데 지금까지 결국은 모든 컨센서스가 트럼프가 위는 막아줄 거야. 그리고 셰일가스 같은 게 있어서 미국도 이제 유가 기름 수출국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은 했는데 저도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리서치를 좀 하다 보니까 의외로 미국도 셰일가스가 생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더 비싸져야 생산하는 거지 지금 레벨에서는 별로 이제 셰일가스 같은 게 65불이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원가가 그러니까 더 올라가야 하는 거지 지금은 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축유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이란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데 갈 게 섞여서 유가가 올라가면 미국도 피해는 있대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죠. 그게 몇 달이 됐건 셰일가스가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누가 제일 이득을 보나. 항상 모든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네네네. 누가 이득 보는 사람이야. 이 사건을 통해서. 네. 그리고 누가 손해보는 사람이야. 그리고 손해보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또는 이익 보는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이제 힘의 균형을 체크하면서 결국은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원래는 경제 데이터만 가지고 보는 게 솔직히 투자하는 게 더 맞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데이터가 뭐고 막 섞이고 이상한 거죠. 정치 새끼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 색깔이 과거 대비해서는 너무 커진 거죠. 지금 현재는 트럼프가 되면서부터 트위터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약간 숫자보다 내러티브를 완전히 무시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내러티브 상황에서 보면은 결국 지금은 이스라엘, 이란, 미국은 관련이 있고 그 안에 중국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뇌피셜로 보면 왜냐하면 이란의 원유의 대부분은 수입자가 누군가 하면 중국이에요. 그러면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자꾸 뭐 막는다 안 막는다 이런 거 위협한다 그러는데 그걸 막으면 중국으로 기름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도 피해가 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안 막을 가능성이 전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이란의 어떤 중국이 네.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어쨌든 실질적인 피해는 중국이 훨씬 클 수도 있다. 클 수도 있는 거죠. 수출이 안 됐을 경우에 네. 그걸 막아서 그러면은 중국이 원하지 않죠. 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걸 막으면서 누가 이득을 봐? 이득 볼 사람이 없어요. 네,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죽이는 게 완전한 목표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막아버리길 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중국이 완전 지금 저 상황에서 중국의 기름까지 안 간다. 진짜 이제 심각한 상태가 될 것 같은 상황이 드는 거죠.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결국은 지금 유가 올라가면 중국은 더 힘들어지고 호르무즈 막으면 더 문제가 되고 그럼 결국 그 타격도 중국한테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미국이 문제가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랑 중국이랑 일본이 문제지. 왜냐하면 원유를 호르무즈를 통해서 수입하는 나라는 우리들이거든요. 이쪽 아시아 쪽. 자, 미국은 여차직하면 자기가 파면 되잖아요. 한 3개월만 버티면 비축유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 아시아 쪽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보이고 그렇게 돼서 유가가 올라갔을 때 피해는 아시아가 더 크겠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포트폴리오 짜야 될 것 같다. 이런 경우가 안 생기겠지만 안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지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여러 시나리오를 지금 네.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제가 처음에 옵션 얘기를 처음에 말씀을 네. 드린 게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에 빅스가 7%가 올랐어요. 하루짜리 빅스가. 그 다음에 빅스 선물은 3% 정도 올라가 21%로 오르고 빅스도 20 이상으로 다시 올랐어요. 17 정도까지 내려가서 15 정도까지 되면 완전 안정적인 시장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장으로 간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었지만 결국은 그 시장 예상대로 다시 급등을 해서 선물 가격이랑 비슷해지는 레벨로 확 올라와 버렸어요.
그다음 그에 반해서 실현 변동성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실현 변동성이거든요. 맨 아래에 있는 차트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차트가 결국은 실현 변동성인데 5일 동안 실현 변동성이 11%예요. 뉴스는 엄청나게 난리가 난 것처럼 막 나고 전쟁 나고 CPI 나오고 막 난리를 쳤는데 실제로 움직인 거를 계산을 해보면 수치적으로 해보면 11% 연율로 봤을 때 11%밖에 안 움직인 굉장히 낮은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실현 변동성이라는 건 실현 변동성이라는 네. 거는 종가가 네. 움직인 퍼센티지를 매일매일을 계산해 본 거죠. 그러니까 5일 동안 종가로 보니까 별로 안 움직였는데 차트로 쭉 보셔도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그 열심히 월화수 열심히 올라갔다가 네. 목요일 날 조금 빠지고 금요일 날 조금 빠져서 결국 주간으로 보거나 월간으로 보면은 예전처럼 막 하루에 3% 4%씩 움직인 날이 없어요. 근데 뉴스상으로 보면 뭐 전쟁도 났는데 1% 정도 수준에서 끝나고 그다음 CPI도 저렇게 나왔는데 금리가 저렇게 막 빠지는데 솔직히 주식시장은 그렇게 1% 이내로 조금밖에 안 움직이고 그럼 과연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변동성이 이렇게 쭉 해서 모여지면 줄어들고 난 다음에 빵 터지잖아요. 항상 우리 경험이. 그러다 보니까 빅스 지수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한쪽으로 몰려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높여져 있는 거죠. 실제 리얼 실현된다는 게 뭐냐면 적정가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식 가지고 목표가를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뭐 미래에 얼마 벌 것 같아 뭐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지금 이 정도가 목표가야. 근데 지금 얼마야? 그래서 이 차이가 얼마야? 그래서 이건 저평가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런 변동성들은 실현된 변동성, 최근에 20일 동안 실현된 거, 열흘 동안 된 거, 뭐 5일 동안 된 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변동성들이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실제는. 근데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막 사야 되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게 20 이상이 있는 거죠. 그럼 10% 이상의 고평가로 변동성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시장의 참여자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현된 건 이제 낮으니까 결국 그 보험료로 돈을 날리고 있죠. 실제 실현된 것과 실제 시장의 심리 사이에는 좀 괴리가 지금 큰 커져 거죠. 있다. 엄청 큰 거죠. 네. 네.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상황으로 봤을 때로 보시면은 콜옵션, 풋옵션에서 풋옵션이 굉장히 많이 볼륨도 커져 있는 상태고 그게 대부분이 6월 20일에 몰려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죠. 네. 거기다 이번 주 금요일 전에는 또 FOMC까지 있죠. FOMC 있는 데다가 위클리 옵션 만기랑 분기 옵션 만기 겹쳐졌는데 그 만기 옵션들의 미결제 확정이 굉장히 큰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그걸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게 미결제 확정이 만기별로 분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차트를 보시면은 보여주시면 지금 앞에 여기 굉장히 많게 막 거의 80만 개, 100만 개 가까이 있는 이 두 개 바가 있잖아요. 이 노란색 바가 풋옵션의 미결제 확정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하루예요. 6월 20일 하루. 이거 두 개 합친 거면 이거 전체 물량 중에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이잖아요. 거의. 예. 그럼 이거 만기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될 거지? 이런 이제 물음표가 막 던져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위쪽으로는 6,200 행사 가격에 많이 몰려 있어요. 이제 이번 만기, 이번 네. 6월 20일 만기에. 근데 다운사이드에는 아예 여기서 보이지도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막 5,000, 4,500 이런 것들이 그냥 누가 이제 버리는 이제 그냥 진짜로 사고 안 나면 버리는 거야. 대신 사고 나면은 급등해서 좀 내가 내 포트폴리오를 지킬 거야 라는 사람들이 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6,200 콜옵션 같은 경우는 안 갈 것 같으니까 그 옵션을 팔아요. 비싸다 그랬잖아요. 아까 비싸다면 비싼 걸 팔고 비싼 걸 사면 되잖아요. 그럼 내가 손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콜옵션은 네네. 파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는 내가 포기할게. 나 주식이 있으니까. 그러고서 6,200 이상 올라가면 난 돈 안 벌어도 돼. 라고 생각하고 옵션을 팔아요. 그럼 프리미엄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럼 그 프리미엄으로 뭘 사냐면 저 밑에 왕창 떨어지면 버는 옵션을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런 포지션으로 지금 해놓은 거죠. 그러면 그냥 평상시대로 끝났어요. 그러면 나는 손해볼 것도 없고 이득 볼 것도 없잖아요. 올라가는 거 이제 팔아서 내려가는 걸 샀으니까. 지금 이런 포지션들을 기관들은 되게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빌드업을 해놨고 지난주 지나면서요? 아니요. 계속 쌓여와 계속 쌓이면서 올라와서 이번 만기인 6월 20일 거에 이렇게 모이게 된 거예요. 계속적으로 매번 계속 막 뭐 20만 개, 30만 개 쌓여서 지금 이제 거의 100만 개 가까이 올라온 거죠. 그리고 분기 옵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래전부터 쌓였는데 실제로 위클리 옵션 같은 경우는 되게 최근 한 2주 동안에 쌓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 주 같은 경우도 6,200이 넘어가면 해지했던 사람들이 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시장 조동자가 그래서 6,200까지는 굉장히 올라가기 힘들겠지만 6,200이 넘어가면은 쇼커버링 같이 더 급등하는 양상을 보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리고 여기서 급락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시장 조성자들이 매도를 풋옵션들은 매도를 해놓은 거라서 실제로 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고 급락을 할 경우에 근데 급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아무 일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보면은 제가 아까 초기에 별 일이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예상보다 왜냐면 너무 다들 같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져서 막 옵션들로도 포지셔닝을 너무 많이 해놓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항상 모든 게 우리가 준비를 안 하고 있을 때 뻥 터지지. 그렇죠. 우리가 막 이거 문제되면 어떻게 해, 이거 문제되면 어떻게 해. 그러면 맨날 지나보면은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우려들은 존재하고 있고 그런 상황을 시장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이제 해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유가 영향을 워낙에 좀 많이 받고 주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터졌을 때 뭐 그때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당시에는 이제 산유국들이 좀 풀로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아닌 상황이죠. 막 감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내려가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고 지금의 유가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트럼프는 계속 가서 사우디한테 증산하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뇌피셜로 생각해 보면 전쟁을 할 거니까 증산하라고 미리 얘기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정황들이 네, 좀 네. 자주한 되게 그들끼리는 굉장히 친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실제로 움직인 차트를 보시면은 네. 유가가 올라가면서 실제로 빅스도 같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금리들도 오히려 약간은 내려가는 모습들도 보여요. 네, 지금 10년짜리 금리도 4.5 근처에서 난리 쳤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금요일날 약간 올랐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보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에 생각했던 뭐 경제 지표들 그다음에 오히려 소프트 데이터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미시간 심리 지수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인플레이션 낮아졌잖아요. 근데 전쟁 나가지고 하나도 시장이 반영을 영향이 못했어요. 좀 뭐 그래요. 아예 안 했어요. 원래 좋아야 될 임팩트인데 그러니까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점점 다시 내려오고 있고 네. 되게 인플레이션이 높다거든. 네. 그리고 하드 데이터 CPI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려가고 있고. 이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유가만 안정이 된다면 인플레이션 우려는 없을 거고 그러면은 페드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용만 안정적이면 나 금리 인하할 수 있어라는 스탠스가 될 거고. 근데 FOMC에서 이제 CPI나 여러 가지 물가 지표가 조금 안정되고 소비자 심리도 좀 안정이 돼서 약간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올까 했었는데 갑자기 또 전쟁 이슈가 터져서 네, 가뜩이나 맞아요. 불확실성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맞습니다. 이번에도 불확실성 얘기 이번에 좀 전쟁만 하겠어요. 없었으면 좀 더 좋게 그러게요. 얘기할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전쟁이 딱 전주에 이렇게 터져서 이제 유가 올라가면 이거는 페드도 노답이거든요. 이거는 노답인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 데이터를 더 보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점도표 같은 경우는 뭐 기존 정도를 유지하는 수준을 이제 제시하지 않을까? 여기서 내린다고 제시하기도 애매하고 올린다고 제시하기도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스탠스를 하면서 이제 말로는 뭐 또 데이터의 디펜던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고용을 열심히 보겠다. 뭐 이 정도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는 산유국들이 풀로 생산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많이 좀 감산을 했고 그래서 좀 여력이 있다. 대응할 여력이 그렇죠. 있다. 올라가면 더 생산하겠죠. 네, 여력은 네. 있다라는 네. 것도 시장 한켠에서도 나오고 있는 의견이라서 유가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테이바 투자자문 강승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